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대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미있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내 인생 아니지. 여순 여장수. 잘라줘. 꼭 잘라줘. 싫어요. 꼭 잘라주세요. 여순 여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여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NG를 살리는 묵사발입니다. 아, 꼭 지워주세요. 제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 튀어나오지? 웃음은 제가 좀 잘라드릴게요. 좀 길게 웃으신 것 같으니까. 헐. 요거 살리려고 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할 건데요. 저는 묵사발이고요. 자, 우리 엿장수님, 아마존님, 판도라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은 참 이제 오랜만에 그러네요. 이것도 자르지 마요. 네, 요건 자를게요. 아이 진짜. 편집. 네. 네. 지금 저희 스마트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얼마나 이게 쓰고 계셨었나요? 스마트폰 진짜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편집하느라고 노트북만 썼어요. 아하. 그럼 편집의 노예요. 아우, 애쓰셨어요. 타임 보면은 확 줄어들었겠네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 어쨌거나 쓴다. 뭐 스마트폰 생활이죠. 늘 쥐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판도라님은 스마트폰을 잘 스마트하게 이용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렇죠. 과의존자. 지금 배터리 꺼졌잖아요. 네, 여기 와서 네. 살렸어요. 제가 지금 배터리 지금 심폐소생 시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오늘도 또 2시간 반 썼네요. 2시간 반. 그렇군요. 자, 일단 주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댓글과 또 후원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로제파님께서 놀이 어린 시절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자, 달걀 샌드위치님. 럴수가 이번 편 너무 재밌는데요. 어떤 편일까요? 도박이라니 게임 방법 들으면서 직접 해보는 상상도 해봤고요. 다이사이가 제일 만만하네요. 다이사이 강원랜드에서도 할 수 있겠죠. 야시장 가면 볼 수 있는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 같은 게임이네요. 시드니 카지노에서 코인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 깃들어 처음엔 좀 따다가 결국 마지막엔 딴 걸 다 잃어서 본전치기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땄을 때 나왔어야 행운인데 같이 갔던 친구가 딴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카지노도 복장 제한이 있어서 있는 거 없는 거 각서리 같이 걸치고 각서리 아닌 척 도도한 걸음걸이로 들어갔었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도도한 걸음걸이로 들어갔다는데 왜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각설이 아닌 척이라네요. 맞아요. 네버윈터님이 지난화 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에피소드 들으시고 긴 댓글을 쓰시면서 추가 댓글이 아주 기억에 남네요. 스마트폰 좀 근처 없다고 크게 뭐 갑갑해하지 않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면 왠지 멘붕 오는 것 같아요. 맞아. 핵심을 좀 찌르는 네, 느낌인데요, 그거. 다들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띨봉님. 띨봉님. 스마트폰 중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도구일 뿐 그걸로 맨날 게임하면 게임 중독, 맨날 책 읽으면 독서 중독, 인스타하면 인스타 중독, 음악 들으면 음악 중독인 거라고 생각하네요. 이 말씀 되게 공감했어요. 역시나 핵심을 또 찌르는 그런 얘기 같네요.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맞아요 그렇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것저것 모두 다 중독처럼 하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주변에.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이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는. 그러네. 그 중독에 더 가깝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폰이네요. 고맙나요? 그리고 심지어 도박도 할 수 있잖아. 이거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주제를 생각하다가 이 요즘 스마트폰에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TV, 라디오, 인터넷,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이죠. 거의 모든 과학 기술들이 이제 집약되어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폰 자체가 전체 대중 미디어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와 이 정보과학 기술이 인간 윤리적인 부분을 앞질러 갔을 때 그 어두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국 드라마예요. 영드. 블랙미러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번 말씀하신 그 화만 봤어요.
네. 엄마가 그렇죠. 딸 눈에 그 각막에다 네. 카메라 이식하는 그 우연히 이제 지나치다 본 것 같아요. 그거 넷플릭스 해야 볼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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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넷플릭스를 한다는 건 넷플릭스를 뭘까요? 안 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구독을 해야. 그게 아크엔젤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예요. 오. 블랙미러 아크엔젤. 저는 드라마보단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가 지금 엿장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막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큰 주제가 있고 한 편 한 편이 다 분리돼 있어요. 아, 그냥 그래요? 매짐이 돼요, 그냥. 하나만 딱 봐도 다음 화를 막 봐야 되지 아무거나 않는. 먼저 봐도 상관이 아. 없어요. 네. 저처럼 이제 약간 팬인 사람들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고 영화로 중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보고 했는데 그냥 중간에 아무거나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아이디어나 연출이 너무 훌륭해서 이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거의 한 번에 역시나 또 다 봐버렸어요. 엄청 많지 않아요? 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시즌 1이 3편, 시즌 2가 5편, 시즌 3이 6편, 시즌 4가 6편, 그리고 중간에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밴더스네치라는. 근데 요거는 관련된 영화예요. 관련은 되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2019년 작년에 6월 달에 시즌 5가 나왔는데 이게 3편이에요. 이런 식이어서 크게 뭐 부담 없이 도전해볼 즐기실 수 만하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런닝 타임도 제일 긴 거가 한 1시간 20분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한 50분 정도? 그 정도예요. 오늘 소개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정주행 들어가냐 마느냐 결정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좀 어떤 에피소드는 좀 센 게 있어요. 시즌 1의 1편이 제일 좀 세요. 센 게 뭐예요? 정서적으로 뭐 악영향을 미치나요? 좀 더러워 이럴 수 있는 더럽거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좀 뭔가 찜찜한 거 있잖아요.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1편은 특히나 그래요. 그럼 1편 건너뛰고 다른 거 먼저 제가 봐요. 봤을 때 1편은 건너뛰고 어차피 이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1편을 건너뛰고 이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1편을 좀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 정도예요? 제작자가 1편 만들고 나서 야 이게 너무 같잖아. 좀 줄여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1편부터 시작했는데 참 1편을 재밌었습니다. 아니면 제작을 비슷한 시기에 여러 편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막 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완성돼서 1편을 풀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 주제의 시리즈들 중에서 어울릴 만한 에피소드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래 기술 의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번 아마존님의 중독과 조금이 연결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판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블랙미러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원래 스포일러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스포일러를 안 하면은 이게 얘기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스포일러를 마지막에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직접 보실 분들은 오늘 제 방송은 듣지 마세요. 다 보고 와서 본 다음에 들으세요. 본 다음에 하면 또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근데 왜 재밌는 거는 몇 번씩 봐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한 게 또 어디가 이 사람 얘기를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뭐 에피소드 2개만 소개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나머지 에피소드까지 다 보고 싶어지는지 또 그것도 관전잼. 그렇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 미디어와 정보기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주제가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금미래예요. 근데 SF 장르 치고는 이제 뭐 복식, 생활상 이런 것들이 현재랑 거의 비슷해요. 영국의 이제 풍자 코미디언인 찰리 브루커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찰리 브루커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되게 유명하고 모든 시리즈의 각본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그런 큰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정말 드라마예요. 영화 같은 드라마. 흔히 미디어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검은 거울, 블랙미러라는 제목이 전자기기를 껐을 때 있죠. 검은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 네, 보고 있던 사람 본인의 얼굴이 비친다는 거에서 이거를 따왔대요. 그래서 블랙미러. 네, 그래서 블랙미러예요. 제목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블랙이라는 그 색감이 주는 이미지랑 네. 이 주제랑도 되게 잘. 근데 거기에 딱 미러가. 전자기가 꺼졌는데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거기. 그치. 그게 진짜 소름 돋았어요. 거울 안 가지고 다닐 때 혹시 그렇죠. 여드름 어디 났나? 비춰보고. 이렇게 네. 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블랙으로 보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뭔가 이렇게 아니, 켜서 보고. 블랙으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죠. 안 비치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튼 이 검은 화면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비단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PC 뭐 각종 제품들이 막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제를 잘 함축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 가져온 거를 얘기를 한번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게 정말 그럴 것도 같네. 그럴 수도 있겠네. 와,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내용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에피소드는 시즌 3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추락입니다. 추락? 네. 제목이 추락이에요. 근데 자, 추락이면 우리 영어 단어 뭘 생각이 떠오를까요? fall fall down. down. 그렇죠. 그런 거 떠오르죠. 근데 노즈 다이브라고 있어요. 똑같은 오호. 추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 얘기를 끝나면 왜 이게 fall down이나 fall이 아니라 이 영어 단어의 제목을 썼는지 Nose 좀 이해가 down? 노즈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요. 다이빙하는. 네, 다이조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편집. 제목에 대한 이유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추락의 배경은 소셜 미디어의 평점이, 그러니까 우리 뭐 좋아요나 뭐 근데 이런 게 근데 평점으로 바뀐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핸드폰으로 몇 점짜리인지가 나와요. 헐. 이해하셨죠? 5점이 만점인가 그렇고 평균 4.5점 이상이면 셀레브리티 그룹이에요. 굉장히 이제 좋은 모든 어떤 셀럽이네 그냥 진짜. 사회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다른 계층적인 걸로 나타나요. 요즘 그 인플루언서들 같은. 그렇죠. 팔로워가 막 수십만 명이고 막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 점수를 사회적인 평점으로 이게 직결되는 거라서 삶에 있어서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인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절하게 대하려 하고 네. 평가를 좋게 받아야 서로 되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새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손편지 막 넣어주고. 먼저 잘하면은 뭐 서비스 받고 이러잖아요. 막 댓글 달아주세요. 뭐 별점 5개는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딱 그 바로. 느낌이네.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이게 SF적인 드라마인데 벌써부터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게 그냥 평점을 1점이라 0.1점이라 더 주는 게 서로 인사하는 그런 거야. 서로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더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주인공이 이름은 레이시 파운드예요. 남동생인 라이언이랑 함께 사는데 레이시는 4.2점의 평점이에요 지금. 우와. 그래서 평균 4.5점 이상인 그 셀레브리티 그룹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좀 들어가고 안정적인 싶겠다. 그렇죠.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은 평점을 지닌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내심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비슷한 사람끼리는 평점을 주고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일정 계층에 정착하면 엄청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탈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장벽이 있는 거죠. 되게 디테일하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주고받는 거는 그냥 똑같아. 변동이 없어. 똔똔이구나. 담합이 안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4.5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4.2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평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0.1점이 올라가는 거야. 막 그런 식인 그럼 거야.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또 엄청 노력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겠네요. 네, 열심히. 그렇죠. 지금 잘 꿰뚫고 계세요. 지금 내용을. 그래서 이 레이시는 라이언과 함께 사는데요. 집 계약이 한 달 후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좀 알아보고 이런 도중에 가상의 이제 그런 공간이죠. 펠리컨 코브라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주 지역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가 레이시의 경제력으로는 입주하기가 좀 어려운 비싼 집세가 좀 비싼 거죠. 근데 평점 4.5점 이상이 되면 2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셀럽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셀럽이 되고 싶네. 집 가격에 뭐 월세 가격에 20%면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 안 그래도 레이시는 막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들었어요. 이사는 가야 돼. 그래서 레퓨텔리전트라는 이 집단이 있어요. 컨설팅 회사인데 평점을 관리해주고 높여주는 막 그런 집단이에요. 댓글 공작해주는 이런 네네.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잠깐 요거 딴 얘기하면은 레퓨텔리전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기업명 있잖아요. 그게 평판을 뜻하는 레퓨테이션과 지능적이라는 뜻의 인텔리전트를 이제 합쳐서 만든 건데 참고로 이 가상 홈페이지가 지금 들어가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터넷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약간 그런 만들어놨구나. 재미도 가상이에요 그거 진짜 뭐 찾아봐야겠다. 평점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고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인 이제 데이비스에게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본격적인 이 평점 올리기에 대해서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때마침 레이 씨가 어렸을 때 친구로 지내던 나오미라는 친구에게 허니서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열려요. 허니서클이라는 곳은 그냥 가상이 또 그렇지만 굉장히 뭐 누구나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요. 4점대 후반대 고평점 그룹에 있는 그 친구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받는 거예요. 오, 엄청난 기회인데. 그러니까 다 고평점 하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축사만 잘해가지고 조금만 점수 받아도 4.5는 그냥 넘길 수 있다. 이게 완전 기회가 생긴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 방에 올라가면 꼬이기 재미없지.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자, 이제- 시련이 있는 법이죠. 자, 이제 어떻게 꼬여가는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가 이제 스포일러예요. 음. 그래서 이거 아무튼 스포일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꼬여요. 결혼식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꼬이냐면 축사를 남동생한테 먼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들려준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누나의 저런 모습이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가 가식적이고. 네, 가식적이고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싸워요. 말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남동생이 평점을 깎아요. 누나 평점을 그러니까 서로 내려버려. 이제 싸우니까 싸워버리니까 근데 뭐 미미한 어떤 그 점수를 깎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작 출발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한 다음에 이제 집을 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랑 부딪혀갖고 음료수를 옷에 이제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평점 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뭐 말다툼에다가 이런 일도 재수 없는 있고 하니까 날이다. 콜택시 기사를 이제 콜택시 이제 우리 뭐 택시 부르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불러놓고 있는데 택시에 또 늦은 거야. 택시 안에서 이제 나오미랑 시끄럽게 또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또 깎아요. 깎아요. 아, 기다리게 하더니 시끄럽기까지 하네. 그렇죠. 그렇게? 예. 자, 이제 완전히 진짜 대박 터지는 이 일이 터집니다. 그 전에 네. 그럼 평점이 깎이면 누가 나의 평점을 깎았는지는 알아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깎는 보이는 거예요. 데서 그냥. 보이는 데서 깎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내 뒤통수에 대고 깎으면 몰라요? 그거 이제 너무 디테일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넘어가시죠. 다 보면은 다 쳐다보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깎아요. 대놓고 앞에서 올려주고 깎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조심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회예요, 이미.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가 됩니다. 아이고. 자, 다른 비행기 하나 남은 자리는 공항에 오던 중 떨어진 단 0.1점 때문에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오면서 점수가 깎여가지고. 낮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무심코 그냥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내뱉어요. 예약을 못해서 화나가지고. 0.1점 때문에 그거를 예약을 못했으니까 빨리 F로. 가야 되는데. 파이팅. 파이팅 했죠. 파이팅했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경비원에게 이제 욕을 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평점이 1점 하락하는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시경 24시간 동안만. 그 이제 이에 이제 또 반항을 해요. 화를 내죠. 평점 하락이 적용이 이제 2배가 되는 페널티까지 먹으면서 공항에서 일단 쫓겨납니다. 어떻게 결혼식도 못 가고. 일점이 되게 크네요. 여기까지도 참 그렇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와, 이거 점점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이 사건들을 만들려고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그러네. 잃은 느낌이잖아요. 네. 재수 온 붙은 날. 그래서 이 공항에서 딱 나오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둑어둑해진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렌터카를 빌려서 직접 몰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평점이 낮아갖고 그 고물차, 좋은 차는 안 돼. 소형차, 네, 좋은 차는 또 안 돼. 근데 이 차가 그 외국에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이제 돼 있는데 마티즈예요, 마티즈. 마티즈가 깜짝 출연합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충전 단자가 또 호환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 차도 못 갖고 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레이 씨가 이게 평점이 낮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저 사람 평점이 몇 점인지 화면에 떠요. 그렇지. 너무 낮은 사람은 안 태우고 싶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레이 씨 지금 24시간 동안 뭐 페널티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뭐 부적응자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 곳이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다 지나치는 거예요. 무슨 전과자 보듯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또 점수 깎아. 괜히. 참. 에이, 낙인 효과구나. 네. 점수도 안 좋은 애가 내 차를 타려고 그랬어? 뭐 이런 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계속 깎이네, 그럼. 지금 몇 점이에요? 거의
빵점 아니에요? 아직 남았나? 제가 그래서 한 2점 사실은 얼마 아니야? 그것까지도 이렇게 탁 얘기하면서 몇 점입니다, 몇 점이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우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거의 뭐 대학 시절 제 학점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진짜 대학 그 학점이랑 점수대가 비슷하죠. 네. 저공비행이네 완전. 네. 그래서 그 레이 씨의 낮아진 평점 때문에 이제 히치하이킹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트럭 하나가 멈추는 거예요. 오. 트럭. 근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운전수 이름은 수잔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니겠지? 수잔의 평점은 1점대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말도 안 돼. 그 차 자, 무서워서 어떻게 타? 그 정도 점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 범죄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이게 기겁하면서 일단 거절을 해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잖아, 잘못하면. 그렇죠. 레이 씨가 이제 타요. 어쩔 수 없이. 타가지고 그 이제 여전히 이제 경계를 하면서 이 운전수 이제 수잔을 바라보고 있는데 수잔이 이제 말을 꺼내요. 왜 자기가 이제 1점대인지 얘기를 해줘요. 원래 4.6점대의 고평점군이었대요. 오, 셀럽이었네. 네. 근데 췌장암에 걸린 남편이 단 0.1점이 모자라서 수술 순서가 밀려가지고 사망을 한 거죠. 아이고. 네. 평점 관리고 뭐고 이제 막 그냥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멋대로 사니까 점수가 그냥 하루아침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 오늘 주인공도 레이 씨도 그냥 한 방에 2점씩 그렇죠. 거의 깎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이제 레이 씨는 이제 그제서야 좀 약간 경계를 풀면서 좀 이제 조금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수잔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놈들이랑 관계를 끊고 이제 자기 집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사니까 흑가분한 기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수잔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이제 목적지가 서로 달라가지고 트럭에서 이제 어느 중간 지점에서 내려서 레이 씨는 수잔에게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수잔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준 게 있어요. 네 가방에 너 자는 사이에 네 가방에 내가 선물 하나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버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뭔가 불안해 근데 레이 씨가 이제 수잔의 이제 말을 듣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제 빨간색 텀블러에 술. 네, 술이 있어요. 입맛을 다시는데요, 지금? 네, 술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선물을 받았고 이제 레이 씨는 다시 어쨌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중에 요것도 이제 가상의 그런 건데 SF 방송 프로그램에 코스프레 행사 컨벤션에 가는 사람들이 타는 그 버스를 만나요. 자기도 그 SF 방송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무 좋아하는 팬이다.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타요. 나가 얻어 타려고. 네. 이때 나오미가 누구냐면 아까 그 결혼식 하는 축사 부탁한 친구. 전화가 옵니다. 다짜고짜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점이 깎인 거 소문났어요? 지금 그 고평점 하객들이 2점대에 친구가 와서 축사를 하고 있으면 나오미도 날리고 네네. 당연히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평점이 그러면은 멀리 있어도 다 알 수 있나 봐요. 직접 안 만나도. 네, 그게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스타 들어가면 나오는구나. 네, 인스타 보면은 뭐 팔로워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의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오미도 사실은 결혼식 이것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 조언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4점대 초반 때 친구와 이 우정을 좀 보여주면 자신 평점 더 올라간다고 이제 컨설팅을 받은 거죠. 그런데 2점대가 됐어 얘가. 네, 그렇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레이 씨가 지금 얼마나 그럼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레이 씨가 아니 그럼 다 평점 때문이었냐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너도 평점 얻으러 오는 거잖아.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서로 일침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서로 이제 화가 나 있죠. 근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또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또 다 통화를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프로그램 전혀 알지도 보지도 않는 프로그램인데 홧김에 또 그딴 F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어. 뭐 파이팅 이러면서, 같은 프로그램 본 적 없어. 그럼 파이팅 싫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욱이 있네 애가. 버려져요. 지금 욱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점수를 다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분노, 화, 막 짜증 난리가 났죠. 그래서 드디어 그 빨간 텀블러를 엽니다. 에라이 술이나 한 잔 먹자. 그렇죠. 그래서 술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또 이제 얼큰하게 이제 취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그 캐리어 이런 거 계속 들고 다니고. 근데 이게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좀 좁잖아요. 여기. 네네. 근데 이 땅덩이나 넓은 데서는 이게 그래 길 한가운데 버려지면 차 없으면 진짜 그죠? 버스도 안 지나가고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종일 차 한 대 안 지나가고 이런 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히치하이킹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 밑에 뭐 오토바이 갖고 막 이렇게 고개 운전, 뭐 스턴트 뭐 이런 거 막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갖고 사륜 오토바이 있죠, 우리. 강촌 가서 타는 거. ATV. 그거를 빌려가지고 그걸 운전해서
갑니다. 어디를 가요? 그냥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아니요. 결혼식장을? 허니서클로 갑니다. 와. 깽판 치러 간다. 네, 허니서클 술 한잔 하고 ATV 그렇죠. 몰고 지금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오미도 쓰러트려야지. 화는 많이 났고 그래갖고 너도 망해라 해야 네.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허니서클 입구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가 평점 3.8 이하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해. 무장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오토바이 타고 산길로 있잖아요. 뒷길로 막 해가지고 막 왜냐면 그게 산악 오토바이잖아요. 네네. 설정이 그렇게 해서 그걸 빌린 거야. 그래서 막 가다가 이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늪에 빠지네. 어머. 그 난리가 났죠. 옷이고 뭐고 네네. 머리고 뭐고 지금 결혼식에 들러리로 가는 축사까지 하는 그런 복장이랑 메이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깡 따고 있는 우리의 레이 씨는 완전 엉망이 됐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그 뒷길로 해가지고 야외거든요, 거기가. 야외로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이크를 딱 잡아요. 어머. 난입한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술 취했겠다, 늪에도 한번 굴렀겠다, 뭐. 무서운 게 없네. 예. 그리고 자, 이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나오미의 이 못된 학창 시절 얘기, 어머. 기타 막 욕, 막 뭐 잡다한 막 그런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짢잖아요. 그 남편과 뭐 친구들 뭐 거기 있는 하객들이 어떻게든 근데 좀 정중한 방식으로 내쫓으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술도 취하고 이러니까 막 칼 들고 난동까지 부려요. 깽판. 예. 근데 언제 뭐 어느 정도 약간 정신이 차렸어. 뒤늦게나마 이제 축사를 좀 정신 차리고 하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비원들이 이제 와갖고 완전히 그 진짜 제압을 해가지고 내쫓기는. 어머. 그래서 난동을 피우니까 고평점자들이 무자비하게 막 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빵점 되는 거 아니야? 평점 0점대 극초반 0.1 와. 0.1 뭐 0.2 0.요 정도. 네. 근데 아까 그 수잔이 1점대였잖아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거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집에도 살아? 못 가겠다. 그래서 일단은 구치소로 이제 끌려갑니다.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수감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딱 모습을 보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점수를 깎으려고 스마트폰 없어. 똑같은 상황이야 둘이. 그러더니 어차피 이제 뭔 욕을 해도 서로 안 평점을 깎이니까. 깎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쥐어 뜯는 거야 막? 뭘 꼬라보냐. 무서운 게 없어 이제. 랩 배틀을 하는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빠지는데 굉장히 후련한 뭐 약간 좀 그런 그러게. 표정이 얼마나 그동안 살면서 네. 하고 싶었던 이제 서로 지금까지 제어했던 모든 서로 게 풀렸어. 얼굴이 교차되는데 뭐 파이팅 뭐 이런 식의 뭐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진짜 그 표시 그 글자로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F U 한 수십 개 단 다음에 뒤에 이제 달고 그다음에 Y O 단 다음에 U 이 정도로 서로가 막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근데 그 모습이 화가 난 게 아니야. 속 시원해. 오히려 깨우나. 네. 너무 서서히 둘 다 마음에 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하여튼 레이 씨는 평점을 거의 잃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추락했지만 이 대신 이 소셜 미디어의 어떤 점수만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그래서 탈출고. 그래서 진솔한 어떤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이 어떤 자유 이런 걸 찾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드라마는 끝나요. 재밌네요. 빠져들었어.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제목이 이 폴이 아닌 노즈 다이브인 이유를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추락의 개념이 폴이라는 그 단어를 쓴다면 왜 전투 비행기 있죠. 전투기가 지상에 있는 어떤 그런 특정 타겟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쫙 다가가면서 고의적으로 추락 비행을 하는 방식. 이게 네 노즈 다이브예요. 그래서 코를 쳐박는 거네. 전투기 앞에 앞 코를 막 네네네. 쳐박는 거네. 소셜 미디어의 평점이 급락하여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불행한 일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는 타겟을 향해서 돌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듯한. 네. 내가 사람들의 평점에 의해서 내가 추락한 게 아니라 탈출을 위해 어쩌면은 거기를 향해서 급강화했던 것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막 욕하고 이런 게 누가 봤을 개운한. 때는 추락이고 제 삶 끝났다 이런 그렇죠. 것 같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네요. 이게 반전이 있죠. 분명히 반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잔이 준 텀블러의 그 술. 요게 약간 그 매트리스 보면은 알약. 빨간 약, 파란 약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뭔가 매트리스는 침대. 매트리스는 침대죠. 예. 매트리스를 보면 매트리스 누워서 매트릭스를 보면요. 빨간 약, 파란 약이 나오는데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오브제 같은 게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약간 무장해제되는 느낌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그 술이 있을 때 솔직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멍멍이가 맞아요.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술로 보게 되는 분들, 그래서 매력이 있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요. 네. 그래서 요새 인생 술집 뭐 이런 네, 맞아. 그럼요. 것들이 유행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술 묵사발입니다.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묵사발. 개가 되는 사람? 뭐 여러분 잘 그냥 생각하세요. 개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막 빠져들었어요. 오히려 보고 싶어지는데요. 저처럼 안 본 사람들도 보고 나면은 배신감 들려나? 아니요. 스포 진짜 보세요. 제가 스포가 분명히 있긴 한데 궁금해요. 보셔도 돼요. 내용 다 알아도 그 장면에 뭐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스미더린이라는 제목입니다. 스미더린은 시즌 5,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2019년도 시즌 5에서 두 번째 나왔던 에피소드인데요. 이 스미더린은 무슨 뜻이냐면 궁금하시죠? 네. 네. 세계 최고의 소셜 미디어 회사 스미더린 회사 이름이에요. 가상의? 가상의 회사 이름인데 지금의 걸로 비교하면 트위터예요. 어. 요건 트위터예요. 그 짧게 글을 올리는 형식이구나. 네, 콜택시 운전사 크리스, 예, 주인공이에요. 손님을 태웁니다. 스미더린 그 회사 앞에서 네. 스미더린 직원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이라고 대답하자 크리스는 알 수 없는 이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화면이 바뀌어요. 단체 심리 상담 치료 센터로 바뀝니다. 린다라는 조연급이에요. 이게 이제 크리스랑 린다가 아는 사이고요. 자신의 딸이 자살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전화했을 때 행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왜 죽었을까? 딸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막 털어놔요. 그 모습을 크리스는 이제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린다는 크리스를 붙들고 드디어 털어놓은 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날 밤 이제 관계를 가지는데 린다는 크리스에게 딸아이의 소셜 미디어 페르소나, 요건 또 뭐냐? 페이스북이에요. 그건 사진과 네. 글을 함께 올리는. 스미더린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 네. 거기에 지금 이제 페르소나라는 페이스북 같은 자회사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제목은 스미더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페르소나는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접속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야. 근데 크리스가요? 린다가 엄마가. 크리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보고 싶은데 여기가 3번을 비밀번호를 틀리면 24시간 접속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3번씩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다가 또 계속 24시간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린다가. 그래서 왜 죽은 사람은 이제 추모 계정이라고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추모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 편지라든지 뭐 내용들 있잖아요. 올렸던 그런 거가 다 이제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린다는 어떻게 해서든 비밀번호를 알아서 계정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삭제되기 전에 그걸 보고 싶어. 네. 팔로우만 해갖고는 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DM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지금 이 드라마는 크리스의 시점과 이제 린다의 시점인데 린다는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요.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이제부터 크리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다시 이제 스미더린 그 회사 앞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이제 젊은 흑인 직원이 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요. 스미더린 직원이냐고. 맞다고 하니까 크리스가 바로 납치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총을 딱 겨누면서. 비밀번호 내놔. 그거 아니고요. 근데 뭐 직원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또 웃겨요. 이게 좀 웃겨. 총을 겨누면서 회사 CEO 총책임자 빌리 바우어 빌리한테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아니 진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회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지금 저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치. 근데 이제 나름대로 크리스가 거기서 일하느냐 물어보고 비싼 양복 입고 좀 있어 보이는 네. 임원 같다,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장 간다. 좀 이렇게 막 주요 인물 같아. 네,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보는 인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제이든이라는 흑인 청년이 타는데 납치된 사람. 네, 납치된 사람 이름이 제이든이에요. 얘가 이제 일주일차 된 인턴이에요. 크리스의 인생도 꼬였네. 아까 그 네. 레이시만큼 꼬였어. 네네. 얼마나 또 이제 꼬여가는지 한번 봅시다. 납치했는데 인턴이면 어떻게 도로 놔줘도 이거는 경찰에 잡혀갈 일인데. 그래서 이 비싼 양복은 뭐냐? 인사 담당자에게 잘 보이려고 입은 거고, 공항에 출장 간다더니 사실은 출장이 아니라 그저 심부름 때문에 가려던 거.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거야. 심부름 때문에. 뭐 있어 그런 보이려고 거야. 하다가 네, 납치당했네. 납치당한 거예요. 근데 그러자 크리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계획이 어긋난 거야. 왜냐 얘는 그래도 거기서 스미더린에서 일을 하는 좀 고위급 인사를 좀 납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빌리 바우어한테 이제 연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높은 임원이 나와서 택시 타겠냐고. 자기 전용 기사 딸린 차가 근데 오지. 어쨌든 택시가 아니라 이제 콜택시 부르면 오는 뭐 이런 거니까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무튼 일단 납치는 했으니까 제이든을 이제 이용해서 건너서라도 빌리에게 연락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얼굴에다 천 뒤집어 씌우고 다른 차로 또 갈아타고 뒤 트렁크에다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그 납치의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데 제이든이 자기 폐소 공포증 있다고 못한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막 긴장도 하고 하니까 막 구토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태워줘요. 납치했는데. 네, 납치했는데 어디 간지 다 보이게. 뒷자리에 태워주고 구토했는데 그것도 이제 치워야 되니까 주유소 이런 데 가서 치우고 뭐 샌드위치도 좀 사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경찰한테 바로 들킵니다. 이 지금 상황이 꼬였어. 급박하게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경찰차한테 쫓겨요. 막 그 시골길 있잖아요. 시골길 이렇게 막 가는데 저 앞에서 자전거 탄 애들 2명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가 이거를 차를 휙 돌려요. 휙 돌리니까 그 논이었거든요. 녹색 논이야. 네. 거기를 뚫고 차가 쭉 가다가 딱 멈춰요. 중간에. 쫓아온 경찰들이 일단은 지금 납치한 상태에다 이제 총도 있고 하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일단 대치 상황이 벌어져요. 제이든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게 해요. 크리스가. 지금 대치된 상황에서 차 아니에요. 네. 빌리 바우에게 연결하지 않으면 제이든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막 서로 뭐 연락하고 이걸 뭐 연락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시작해서 그 경영진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인턴이 납치됐는데 네네네. 연결 안 해줬다가 무슨 일이라도 그렇죠. 생기면 되게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서로가 이제 회의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본사의 경영진까지도 이제 연락이 되고 이 과정에서 웃긴 건 뭐냐면 스미더린 경영진들 있죠. 크리스 계정을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요. 경찰은 몰라. 그래서 뭘 알아내냐면 IT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는 엘리트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했다고요? 네.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근데 약혼자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약혼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는 정보를 얻은 거죠. 스미더린에서. 네. 인질 협상가를 보내갖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유명한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저러는 거다. 빌리 바우어한테 연결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얘 저기 관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년 2명이랑 자전거 때문에 이 사고가 났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스미더린이랑 페르소나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생중계하고 난리가 나는 점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그래서 스미더린 경영진들이 빌리 바우가 지금 미국에서 무건 수행 중이에요. 근데 빌리는 결국 크리스에게 전화를 해요. 많은 이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지위몰락에 대한 분노로 그 화가 난 걸로 유명인의 관심을 끌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요런 걸로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빌리도 약간 그런 거이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화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막은 뭐냐? 자신이 당했던 그 교통사고 있죠.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신이 스미더린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크리스가 트위터 같은 운전 도중에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편 차가 음주운전자야. 그래서 그 사람 뒤집어 쓴 거네 완전. 그렇죠. 내가 전방주실 제대로 안 한 건데. 죽었고 약혼녀 죽었고 그렇게 되니까 다들 그 음주운전자 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약혼녀 어머니한테까지 이제 위로까지도 받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을 못 한 거야. 사실은 자기가 죽인 건데
아까 그 린다라는 주인공이랑 그 심리 상담 센터에서 네. 자기는 그런 고백도 거기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담센터에서도 솔직해지기 그렇죠. 어려운. 근데 그걸 빌리에게 전화를 해서 그걸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스미더린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빌리 바우어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자신은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빌리가 다급하게 뭘 해줄 수 있냐. 내가 당신한테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하니까. 근데 빌리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기는 다 들어주고 했지만 자기는 어쨌든 이렇게 상담센터에서도 털어놓지 못한 그 어머니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거를 고백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는 사실 속이 편한 거야. 누구한테도 그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못해갖고 죄책감에 쌓여 있었는데 빌리는 이제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졌네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 당신한테 지금 당장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면 크리스가 이래요. 페르소나 사장한테 그 페르소나는 아까 페이스북 같은 거라 그랬어요. 린다 딸의 계정 비밀번호 알려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이든 있죠. 흑인 청년. 네네. 인턴. 예, 인질. 인턴 인질. 인질도 놓아주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통화를 했잖아요. 네. 제이든이 착한 애야.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해. 인성이 발라. 크리스가 자살하려니까 자살 못하게 하려고 막 말리는 거야. 막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 뺏으려고. 그러다 맞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밖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어. 근데 봐봐요. 경찰 입장에서는 크리스랑 빌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뭐 이건지 몰라. 그 감청 같은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 몰라. 그래갖고 이게 밖에서 이거를 보고 있는 경찰 쪽에서 이제 경찰국장이 저격해라. 지금 저러다가 인질 죽는다. 그래서 죽이려고 몸싸움 하는 줄 알았구나. 두 사람이 이제 엉켜갖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총을 쏩니다. 이게 세상 곳곳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뭐 방송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 길가에서 스미더린 우리 있잖아요. 막 다 전송하고 라방을 다 있는 하고 거야. 있구나, 라이브 라방을. 방송으로. 네, 트위터니까 트위터는 좀 짧게 뭐 다 이게 올리잖아요. 야, 지금 둘이 싸워. 지금 총 쐈어.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전 세계에 전파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됐어라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딱 봐. 결과만 딱 확인해. 그리고 다시 일해. 다시 딴 일해. 그러니까 잠깐 보고 말아요. 그리고 빌리 있죠. 빌리 바우어. 네. 그거 총 소리 났고 이제 결과 듣고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다시 무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고. 크리스와 제이든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 에피소드는 끝나요. 경찰이 탁 총을 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 맞았는지도 모르고. 총을 쏘고 딱 끝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의 그 반응까지 딱 보여준 다음에 끝내요. 총을 누가 맞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결과를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그렇죠. 관심이 없는 누가 거예요. 맞았든. 근데 이 블랙미러 저 같은 이제 팬들은 여기는 어쨌든 결과가 있잖아요. 네. 해피엔딩이 정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상 근데 가능한 봐봐. 뭔가. 크리스가 죽어도 그렇고 제이든이 죽어도 좀 그렇고 아니 누가 둘다 죽어도 죽어도 해피엔딩은 그렇고. 아니잖아 지금. 둘 다 살았을 리는 또 없는 거야. 블랙미러 특성상.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끝났는지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반전은 뭐냐면 결국에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보고 막 열심히 막 그런 건 있어. 중독된 듯하게 보는 건 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제 너무 이제 무관심, 무감각 막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창립한 빌리 바우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 경영진이 막 있고 따로 있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올리는 거고 내가 그 내용을 대표라고 해서 뭐 이렇게 검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라는 건 또 운영하다 보면은 대표의 뜻과 다르게 이사진 맘대로 또 흘러가는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제이든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면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납치돼서 그러게 심성도 그러게. 너무 착하고 좋은 옷 입고 한번 네. 뻐겨보려 그러다가 저 출처한 거요? 막 이렇게 했다가 좋은 이미지를 나이스. 계속 캐릭터를 박아놓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관객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살아야 될 텐데 약간 이런 살려주고 싶지. 네, 살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또 찝찝한 게 이게 경찰 그 특공대가 투입되기 전에 높은 사람이 걔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지난번에 뭐가 또 있었어? 뭐 있었던 거야 또 찝찝해. 그게 뭔지는 말도 안 해주고 블랙미러는 블랙미러는 찝찝한 드라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엔딩 크레딧에서 사람들이 막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을 보고 그냥 덮고 현실에 집중하고 하는 이런 묘사들. 그러니까 스미더린을 그 빌리는 좀 뜯어 고쳐가지고 현실에 더 집중하게 좀 만들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자기대로 경영이 막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신경을 다들 안 쓰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뒤끝이 남는 씁쓸한 뭔가 네. 찜찜하네요. 블랙미러가 좀 그래요. 실제 우리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이면을 좀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NS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는 것도 진짜 공감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기쁘고 이럴 때만 좋아요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고 그러다가 더블 탭하면 좋아요 되니까 하트 이렇게 하는 할 때가 저도 있거든요. 계속 시간 때우기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 빌리 바워는 창립자인데 이게 너무 사회적인 문제나 이제 중독이나 이런 거를 막 양산하고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신이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하려는 사람은 좀 묘사되긴 해요. 그러니까 경영진들이랑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비추어지려고 하는 극상에서요. 근데 그게 안 되어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 원래 그 사람이 원했던 느낌이 아니군요. 네네네, 맞아요. 이 에피소드는 표정들을 좀 보면 크리스의 표정이랑 이 빌리의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비교해서 보면은 뭔가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말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엔딩곡이 뭔지 알아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 이거 한번 제가 제목 말할 테니까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당신에게서 true. 눈을 뗄 수 없어요. 예. Can't take my... 진짜 대단한 선곡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리치 사카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에피소드도 사실은 봐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얘기 듣고 봐도. 근데 그 중간에 서로 얘기하고 그 감정적인 그 연기로 보여주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해졌습니다. 린다의 비밀번호? 딸의 비밀번호? 비밀번호도 나와요 거기? 열어서 보는 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엄마가 네. 생일부터 해가고 막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그게 온갖 걸 다 해봤을 다 거야. 안 됐잖아요. 근데 그 ABCDEF였어. 아니 0000001? 사진이 잠깐 나오거든요.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와요. 네. 엄마랑 딸이랑? 극상에서. 네, 극상에서 나오는데 배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배 이름 있죠. 네. 그 비밀번호 그거야. 엄마랑 배 같이 이름? 갔던 추억을 비밀번호 해놨구나. 그것도 뭐가 말해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한번 저 비밀번호 저거였다고? 뭐 이렇게 되는. 요새는 배 이름을 안 돼. 특수 문자도 써야 되고. 숫자도 맞아. 섞어야 되고. 맞아. 자,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보고 싶네요. 네. 다른 에피소드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어떤 소셜미디어의 어떤 폐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룬 거잖아요. 어디까지 상상력이 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실제로 우리 뭐 근미래라고는 했지만 실제 우리랑 너무 맞닿아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볼 때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나 이런 거 같아 뭐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그 스마트폰이라는 대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 2개를 뽑아온 거고 실제 여러분 보시면 내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막 소름 끼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상상을 초월해요? 잔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와 저렇게 내가 만약에 당하면 저거 살 수 있는 거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거야.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처벌을 하는 게 기상천외합니다. 처벌 방식이. 또 현재 일어나진 않는 일들인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음. 그 외에 엿장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크엔젤이라는 그 에피소드 저번 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고 그거랑 비슷해요. 피가 막 모자이크 처리되고 막 요런 건데 그거를 다른 편에는 이걸 형벌로써 그걸 이용을 해요. 여기까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다 봐야겠네.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데 내 네.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못 네. 보게 모자이크를 하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재밌어. 아, 지금도 재밌어 막. 간질간질한 느낌이네요. 네. 나 지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오는데 버스 번호가 안 보여.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 괜찮은데요? 버스를 비슷한데. 못 타. 비슷한데. 생각나는 것 중에 잊혀질 권리 그런 거 생각나요. SNS나 인터넷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고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주민등록 말소하듯이 이 사람의 살아 있었던 그 인터넷 기억을 인터넷 자료를 같이 지울 것이냐, 잊혀질 권리냐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아, 그러네요. 그게 그 린다 딸. 네. 근데 거기서는 일단 잊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에피소드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 전환이 되고. 네. 추모 계정을 바꾸면 이제 다 삭제되게 하는. 하고 이제 추모의 글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계정이 되겠죠. 네, 그렇게 아마. 되는 거죠. 근데 엄마는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네. 그 추억 같은 거를 좀 남기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는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시대는 모두가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인터넷에 많이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에도 기록하고 노트하거나 일기 쓰는 거나 이런 거를 다 기계에다가 그러니까 연필로 쓰지 않고 일기장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 우리 판도라님. 아마벨라? 제 지인 중에 이제 아내분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계정을 안 없애고 이제 뭐 좀 지나고 나서도 그 계정을 계속 태그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그분 계정의 그 타임라인에다가 뭐 글 쓰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지우고 싶지 않으셨겠죠. 좀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또 막 1년 전 기억 뭐 몇 년 전 기억 이런 게 막 자꾸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추억을 되살리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내가 갑작스럽게 내가 죽고 내 계정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거를 남기고 싶을까 없애고 싶을까 하는 그 고민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소셜에다가는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대부분 뭐 좋았던 그렇죠? 거 네. 올리고 어지간하면 좀 이쁘고 잘 나온 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들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남겨놓고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좀 찾아보고 하기 좋을 것 기억해주고. 같은데 네. 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썼던 글들은 미리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지갑에 연명치료 반대나 장기기증 같은 거 써놓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되면 내 하드디스크 다 지워달라. 그래 그런 거 중요하겠다. 우리 집에 와서 집 정리했는데 막 못 볼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 세 번째 서랍 저 구석층에 있는 거 지금 열지 말고 태워라. 아니 전에 진짜 그 친구랑 그런 우스갯소리 한 적 있어요. 혼자 사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멀리 떠났어요.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떠났는데 자기 엄마가 와서 그래 자기 방을 치워야 되는데 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야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네가 가서 그렇죠. 이건 좀 먼저 좀 챙겨줄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가족에게 오히려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있듯이 사람이 모든 날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주변을 다 정리해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SNS도 아마 뭐 만약에 내 계정에 비밀글로 올려놓은 게 있다 이러면 싸그리 지우고 싶겠지. 그래서 점점 더 안 하게 돼. SNS. 여기 좀 말씀 들으면서 그런 정보가 예전에는 종이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도 기억도 안 나는 일기를 저희 아빠가 이사하시면서 보셔서 어느 날부터 저한테 너무 다정한 아빠로 바뀌셔가지고 미안했다며. 거기에 아빠에 대한 글을 써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나도 보여달라. 나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빠가 잘 챙겨놨다. 더 무서워.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럼 그때처럼 썼던 일기가 어디 있나? 저는 핸드폰에 다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아니라 저는 에버노트 많이 쓰는데 거기에 저의 모든 누구의 데스노트 있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공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공유 가능한데 계정만 알면 PC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비밀번호 같은 거는 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보면 또 안 되니까 그 안에서도 비밀번호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중에 무슨 그 노트북은 그 폴더는 내가 사망 신고가 되는 순간 사라지게. 영구 삭제, 자동 삭제 이런 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좋아. 네, 그래서 비밀 글이긴 하나 5분 뒤에 사라집니다. 비밀 글이긴 하나 이거는 당사자에게 보내기. 이렇게. 그 왜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내용이 어디 CIA로 갈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 발송. 그 사실 살면서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과거의 그 누군가에. 편지 뭐 이런 거 같이. 네, 그런 것처럼, 국수미 다 할 때는 요거는 좀 고백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있죠, 다들. 있죠. 그런 폴더만 따로 만들어 놓고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목숨이 닿을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업데이트 해줘야 돼, 매달. 사망 신고일 순간 그게 이제 보내지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재산 같은 것도 미리 뭐 생각해 놓고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날을 대비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건 되게 빨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험금, 그러니까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내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다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나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저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비상연락망을 누가 알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를 알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월요일 날 사라졌다면 마지막 만났던 사람을 별책 프로에 가서 물어봐라. 뭐 화요일 날 사라졌다면 그날 뭐 같이 합창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 나의 진짜 나의 모르는 생활에 편이에요. 대해서. 전에 저희 지지난주에 우리 스마트폰 얘기하면서도 혼자서도 핸드폰과 함께 오래 잘 있는 편이어서 제가 그럼 얼마 동안 연락이 안 되면 그 판도라가 연락이 안 됐다고 생각할까. SNS도 자주 하는 게 아니어서 제 소식은 뭐 드물게는 두어 달에 하나씩 올라갈 때도 있고 자주 올라가면은 한 달에 두세 번 갈 때도 있고. 그런 걸 딱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저 얼마 동안 연락 안 되면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맞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만날 날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면 갑자기 찾아봐야죠. 반갑다. 연락이 그러면 없으면은 바로. 그럼 일주일 자, 동안 집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 없어요. 열쇠예요. 네네. 이분 사라지면 못 문 집도 못 뜯어야 열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친구들하고 학교 선배들하고 독거노처녀들 전화 한 번씩 돌리고 이런 거 했다니까요. 진짜 서로 저는- 해가지고 여기 이분들 아니면은 모르겠네. 저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 저 뮤지컬 그 연출하는 거에 토요일 약속을 전 무조건 지켜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늦지도 않아요. 지금 여태까지 한 7년 했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안 나타난다. 그건 큰일이야.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겪었어요. 왜 우리 멤버들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명은 알고 있어, 몇 묵사발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항상 약속에 먼저 나와 있는 분이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네, 그쵸. 1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한 5분은 그냥 되게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맞아요. 5분은 그냥 걸어오고 있겠거니. 신사역에서 만나요. 지하철 타고 오겠거니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겠거니 했는데 지하철이 몇 번이 지나갔는데 사람이 안 올라와. 그래서 이상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냥 꺼져 있었어요. 심지어 안 받은 것도 왜요? 아니고 전화가 꺼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이분은 약속을 그런 일이 없어. 안 지키는 분도 아니고 늦으면 꼭 미리 얘기하고 절대 늦지도 않아. 그리고 늦은 날이 없지.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귀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5분, 10분에는 오다 전화가 꺼졌나? 얘는 그럴 사람도 아닌데? 전화기 꺼지는 분 아니잖아요. 배터리 항상 완충하시는 그럼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겹치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분 회사에 전화를 했죠. 맞아요. 근데 회사도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약속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어머. 영화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런.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네. 1시간을 제가 착각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셔가지고 영화에 눈이 멀어. 그 영화에 전화기 다 꺼놓고 영화를 본 거예요. 쌍 근데 이해되네요. 너무 이해돼. 웃긴 게 회사로 제가 급하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대표님 어떻게 됐니 하고 전화를 해봐야겠다. 전화를 했는데 회사가 전화를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그 회사를 자기 전화로 돌려놓고 나갔어. 제가 그 전화 대표 번호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꺼놓고 영화 잘 보고 그러고 와서 나와서 보니까 막 전화 와 있고 막 톡 와 있고 문자 와 무슨 있고 막 일이냐. 난리야. 그래서 내가 야 왜? 너 무슨 일 있어? 내가 이거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걸로 제 심장을 덜컹 1시간 동안 정말 제가 거기서 이 사람이 혹시 핸드폰이 문제면 내가 여기 있어야지. 얘가 핸드폰이 올 거니까. 문제면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어디 지하철에서 쓰러졌거나 막 이러면 근처 병원을 찾아봐야 되나?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말 안 했지만 그때 이분이랑 되게 가까이 사는 분에게 전화해서 근처
병원 거기서 혹시 그 동네에서 쓰러지면 병원 어디 가니? 아, 근데 그렇게 걱정할 만해요. 아, 이분이 영화를 봐도 다음 약속이 5분, 10분이라도 안 맞으면 그 영화를 포기하는 그렇죠. 분인데. 영화 안 보죠. 예. 근데 1시간 이렇게 아마 평생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저한테 시끄럽겠어. 네. 그걸로 주눅 들어 살고 있죠. 네, 그렇죠. 아, 맞네. 그런 책 잡혀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 소셜 미디어가 단점도 있긴 한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좀 활용하는 법도 많이 배운 것 같긴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 네, 가지로. 맞습니다. 지금 그거에 맞춰서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맞춰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려면 이 제작자인 찰리 브로커가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시즌 5 나왔을 때 한국에 와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한 얘기를 블랙미러 시리즈를 관통하는 거의 이 주제는 기술과 인간이라고 밝혔어요. 제작 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었다고 했고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기술은 좋은 것이고 잘못 이용하는 게 문제다. 평소 기술 자체에는 관심이 많다.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도 유용하고 막 즐겁고 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잘 이용하는 게 초점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에 정말 100번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너무 나약해 우리가. 예, 스마트폰 중독 저번 얘기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그걸 오늘 댓글에서도 보면은 핸드폰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걸 이용을 해서 그게 중독까지 가고 막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른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 뭐 이런 게 문제인 거니까 잘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막 필요로 한다기보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어져 있는 이 네트워크를 아주 그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지난 에피소드부터 계속 이 얘기를 네. 나누면서. 자, 그러면 오늘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가디언즈에 실린 찰리 브로커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기술이 마약이나 마찬가지이고 사용되기도 마약같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불안함과 즐거움 사이의 모호한 존재가 바로 블랙미러다. 타이틀에 나오는 검은 거울은 모든 벽과 책상에 있고 모든 사람의 손바닥에 있다. 차갑고 번쩍거리는 텔레비전 화면, 모니터, 스마트폰이 바로 검은 거울이다. 지금까지 묵묵히의 뜻을 밝히는 목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책부록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